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요. 최근 한 법률 상담에서 60대 아내가 터뜨린 한마디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은퇴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 절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돈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이유가 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남편의 은퇴가 아내에겐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하루아침에 가장 불편한 동거인이 되어버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과 현실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싸움의 원인 1위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성격 차이였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이 갈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김영철 부장님. 그의 머릿속의 은퇴 후 삶은 늘 한가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달아빠진 소파에 누워 편안하게 TV를 보는 것. 그것이 평생의 노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집이라는 공간을 자신만이 성으로 가꾸고 지켜온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존재는 더 이상 주말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며 자신의 동선을 지켜보는 감시자이자 삼시세끼 식사와 간식을 챙겨야 하는 새로운 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은퇴는 휴식이었지만 아내에겐 24시간 무급 노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에서 좀 쉬지도 못하나? 아내의 가슴에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럼 내 인생은? 당신은 퇴직이라도 했지 내 가사 노동은 퇴직도 없는데? 서로를 향한 날 선 대화는 피곤한 침묵으로, 따뜻했던 공간은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김영철 씨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갈등의 본질은 수십 년간 부부 사이를 지탱해 온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직장과 아내의 집이라는 명확히 분리된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유지시켜주는 물리적,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이 완충지대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전혀 다른 속도로 살아온 두 사람이 24시간 365일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 이라는 병명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은퇴한 남편 중 가장 인기 있는 유형 1위가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으로 꼽히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역할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부장, 팀장이라는 이름과 역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권한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거대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영역이었던 가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반찬이 왜 이것뿐이냐,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와 같은 잔소리와 간섭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내는 이를 자신의 삶과 수십 년간의 노고에 대한 무시와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는 감정 폭발로 이어지고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나 몇몇 부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금융그룹의 투자연금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고 답한 사람이 늘리고 싶다 고 답한 사람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많은 부부들이 실제로는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불편한 동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길을 찾아낸 분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영철 씨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박수진 선생님 부부 역시 은퇴 초기에 똑같은 문제로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해법은 놀랍게도 따로 또 같이 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이틀을 각자의 해방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의 삶의 일절 간섭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동네 도서관에서 종일책을 읽거나 탁구 동호회에 나가 땀을 흘렸고 아내는 친구들과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온전히 보낸 후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탁구는 잘 쳤어요. 당신이 추천해준 책 다 읽었는데 참 좋더라.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공유하는 진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박수진 선생님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집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는 기존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오전 시간은 각자의 자유시간, 점심은 각자 해결, 저녁 설거지는 남편 담당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칙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사 분담을 넘어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집 밖에서 각자의 제3의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가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축소입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서로만 바라보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동호회 등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넓혀야 합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셋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연금인 인정과 칭찬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아내의 인정입니다.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도왔을 때 당신이 해주니 훨씬 낫네 라는 칭찬 한마디가 남편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받아온 돌봄에 대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편하게 살았어. 정말 고마워.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아내의 모든 서러움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에게 주어진 길고 긴 시간은 서로를 괴롭히라고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를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어색하더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보, 우리의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은퇴 후 부부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지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